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만의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잖아요. 뭐 여기 베이스 컬러랑 러프니스, 노말, 메탈릭 이렇게. 그러면 이게 텍스처가 지금 총 4장이잖아요.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노말, 메탈릭. 이렇게 뽑아보면 4장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엔진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텍스처가 차지하는 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들은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RGB 색상 값이 있는 것과 그레이스케일 값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레이스케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채널 값이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 얘네는 3개가 들어가 있죠. 레드, 그린, 블루 채널, RGB. 근데 얘는 하나죠. 이렇게 채널 값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채널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합쳐봐요. RGB 채널을 이용해서 R 채널에 메탈릭을 주고 B 채널에 러프니스를 주면 2장 돼 있고 한 장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서페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언리얼 엔진 4 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팩이 아마 묶어놓은 걸 거예요. 언리얼은 보통 게임 만드는 것은 텍스처를 줄이기 때문에 여기 기본 디폴트 값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RGB 베이스 컬러 돼 있죠. 여기 뒤에 오페시티라고 돼 있잖아요. 알파 값으로 추가를 해서 오페시티를 추가로 넣어 놓은 거예요. 채널을. 이거를 포토샵으로 보자면 여기 지금 색상값 RGB 채널 값만 있는 그 베이스 컬러 맵이 있잖아요. 여기에 채널에 이거 알파 맵을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 오페시티 맵을 하나로 추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RGB 채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 오페시티라고 써있죠. 그레이스케일. 그럼 최종 맵을 뽑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페시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막 오페시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뽑으면 알파 값에 제가 만든 오페시티가 찍혀 나올 겁니다. 텍스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채널 값을 더 이용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 컬러에 추가적으로 오페시티를 더 넣어서. 그러면 텍스처 한 장이지만 채널을 또 이용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죠. 다시 언리얼을 돌아가서 언리얼 팩으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RGB 채널 있죠. 근데 여기에는 믹스드 AO, 러프니스, 메탈릭 한 텍스처에 RGB 채널을 이용해서 3가지의 텍스처를 넣은 겁니다. 메탈릭과 러프니스랑 믹스 AO를 합쳐서 넣은 거예요. 이걸 한번 뽑아 볼게요. 기존 거는 지우고 이렇게 뽑았을 때 이거죠.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릭 열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RGB 채널이죠.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 블루 채널 다 있죠. 대신에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애초에 이 한 채널만 사용했기 때문에 색상 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그냥 이 단순히 이러한 값들만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기괴한 색상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채널들을 이용해서 이 3개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RGB 채널에서. 러프니스 가져다가 러프니스 맵을 따로 뽑아서 갖고 와갖고 R 채널에 붙여놓고 그리고 뭐 메탈릭 여기다 붙여놓고 AO 여기다 붙여놓고 RGB 완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맵이 형성이 됩니다. 다 머지 시켜놓은. 그렇게 해서 텍스처 한 장으로 3가지의 텍스처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 기본 디폴트는 AO랑 뭐 러프니스, 메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에 추가적으로 쓸 때는 이 베이스 컬러에 뒤에 알파 값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고 뭐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 이 세 개의 채널로 쓴 다음에 그 뒤에 알파 값을 하나 더 둬요. 그리고 노말은 그냥 노말을 혼자 쓰고 노말에는 뒤에 추가적으로 안 쓰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베이스 컬러에 뒤에 뭐 오페시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릭에 뒤에 이미시브를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언리얼 팩 일단 이걸 기본값은 그대로 두시고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소규모 테스트라고 설정을 바꿔주시고 얘를 여기에 이제 이미시브로 한번 넣어볼게요. 뒤에 알파 값에. 그래서 RGBA로 이 설정 값을 만들어 주시고 이 네이밍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너무 길어서 차라리 제가 바꿀게요. 이 텍스처 셋도 다 지워주고 AO 뭐 러프니스 메탈릭 그리고 마지막 이미시브 앞 글자만 딸게요. 그래서 ARME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얘네도 메시 네임 다 지워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AO 믹스 AO를 여기다 갖다 둔 다음에 그레이 채널 두시고 그 다음 러프니스 그레이 채널 비메탈릭 그레이 채널 이미시브 그레이 채널 대신에 이렇게 알파를 추가로 알파로 쓸 때는 이미시브를 지금 여기는 RGB로 썼잖아요. 색상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미시브에는 대신에 이렇게 알파로 쓸 경우에 이미시브를 이렇게 RGB 채널을 못 씁니다. 색상 값이 안 들어가 있는 마스크로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시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하나 깔아 두시고 이미시브 이렇게 블랙으로 하나 깔아 두시고 뭐 여기 화이트 값으로 준 다음에 블랙 앤 페인트로 이렇게 이미시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포기모 다시 대충 해서 지금 뭐가 잘 안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워주고 화이트로 주고 마스크 애드 페인트 해서 F6으로 이 부분만 발광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이미시브를 테스트로. 이미시 추가적으로 넣을 때는 여기서 이미시브 값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레이스케일로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걸 뽑아 보시면 기존 건 지울게요. 그럼 저희가 ARME라고 넣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워줄게요. 얘는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만든 ARME 얘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이 지금 나오죠? 포기모 알파 값이 추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R값 AO 이게 AO 맵이죠. 러프니스 그리고 메탈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시브 대신에 지금 여기 컬러가 없죠.
이미시브는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로 사용할 거. 그래서 얘를 만약 이미시브 빨간색으로 줘도 알파 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빨간색 값이 안 나옵니다. 지금 RGB 채널 값을 열었는데 RGB 채널 제가 비교하려고 두 개 다 했거든요. RGB 채널은 이런 식으로 색상 값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레드 값만 있어서 여기만 화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린 채널 파란색은 없고 그 초록색도 없고 레드 빨간색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RGB 채널 합쳤을 때 이런 식으로 포기모라고 이미시브가 가진 색상 값이 표현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제가 만든 RME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화이트가 아닌 완전 생 화이트가 아닌 레드 값만 존재하는 살짝 회색 느낌의 색상이 나왔죠. 결국에는 얘네가 RGB 채널로 설정을 해놨지만 마지막 최종 아웃풋은 그레이스케일로 넣어놨기 때문에 색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알파 채널에. 얘는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얘죠. 이미시브 컬러 RGB 채널로 넣어놨는 얘가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시브 컬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RGB 채널을 이용해서 그리고 심지어 뒤에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효율적으로 다 묶어서 여러 장을 한 장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작업을 하실 때 지금은 개인작이라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다 뽑아도 되지만 메탈릭만 뽑고 그냥 러프니스 뽑아도 되지만 이제 회사 가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패킹해서 뽑을 거예요. 채널별로 다 넣어놓고 그게 더 데이터를 줄이는데 되게 효율적이라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지금 RGB 채널에 오페시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베이스 컬러 열어보면 알파 값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페시티를 안 넣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오페시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렇게 추가로 해서 여기에 오페시티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OP 이걸 키시고 블랙으로 하나를 일단 깔아둬요. 오페시티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랙이 하나 깔려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화이트 1로 두고 애드 블랙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알파 값이 존재하지 않는 베이스 컬러에 이렇게 오페시티가 추가적으로 알파 값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아웃풋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RGB랑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패킹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RGB 채널도 따로 다 같이 합쳐서 패킹을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추가적인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만 가장 기본 값인 이런 부분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솔직히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패킹하는 데 있어서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예제를 하시다가
필요할 때 한번 해보시고, 일단 먼저 이 기본적인 이 PBR 메탈릭 러플레이스 뽑는 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나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 없는 맵들은 삭제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추가할 것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RGB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혹은 이렇게 오페시티 알파를 추가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 템플레이트를 만드시고 최종으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 텍스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서브스턴스 페인터 강좌를 다 기본적인 기초 강의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제가 계획했던 그 커리큘럼에 맞게 마지막 강좌를 이제 익스포트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쫙 돌아봤는데 솔직히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난이도 때문에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제를 계속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추가적으로 이 기초 강의에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